어머니, 이게 뭐예요? 뭐가? 이 된장찌개요. 너무 밋밋해요. 맛이 이상한가?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이딴 걸 사람 먹으라고 내놨어요? 식당 안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미연아, 목소리 좀. 그 순간 며느리가 홧김에 일어나더니 쨍그랑 전라도 광주의 한적한 골목길에 자리 잡은 정성식당은 벌써 30여 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2층짜리 낡은 건물의 1층에는 식당이, 2층에는 가족들이 살고 있었죠. 아침 5시부터 밤늦게까지 연기가 끊이지 않는 이곳의 주인은 김정혜, 65살의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였습니다. 정혜는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 주방에 불을 켰습니다. 30년 넘게 반복해온 일상이었지만 여전히 하루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신성한 의식 같았습니다. 먼저 쌀을 씻어 밥을 짓고 된장찌개용 멸치 육수를 우려냈습니다. 정혜만의 비법이 담긴 된장을 풀고 정성껏 기른 호박과 감자를 썰어 넣었습니다. 이 밥상은 그냥 밥상이 아니요. 내가 살아온 날들이요. 정혜는 종종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 시어머니에게 배운 된장 만드는 법부터 시작해서 손님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수없이 맛을 조절해온 세월들이 모두 이 작은 주방에 녹아 있었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아저씨들, 근처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장인들, 오랫동안 이 동네에 살아온 할머니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정혜의 밥상을 찾았습니다. 정혜 언니, 오늘도 된장찌개 맛이 끝내주네. 고마워라. 정성이 들어간 게 맛을 내는 거요. 정혜는 손님들과 정겨운 대화를 나누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차린 반찬들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갓 지은 쌀밥이 어우러진 한상 차림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며느리 미연은 서울에서 내려온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33세 미연은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결혼 전에는 서울의 한 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남편 준호가 몸이 안 좋아져 고향으로 내려오면서 함께 따라왔지만 시골 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미연은 가끔씩 식당 일을 도왔지만 정혜만큼 능숙하지는 못했습니다. 손님들 상대하는 것도 어색했고 무엇보다 이런 전통적인 백반집 운영 방식이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마케팅을 해야 손님이 더 많이 와요. 그런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음식 맛이요. 맛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와. 정혜와 미연 사이에는 이런 식의 대화가 자주 오갔습니다. 세대 차이에서 오는 관점의 차이였지만 때로는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했습니다. 시아버지 김만수는 68살로 식당 운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과묵한 성격의 만수는 주로 2층에서 신문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1층으로 내려와 식당 상황을 살펴보곤 했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젊은 시절 건설업에 종사했었고 이 식당 건물도 직접 설계하고 지은 것이었습니다. 정혜가 꿈꿔왔던 식당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어 만든 공간이었죠.
비록 지금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이 집안의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정혜는 손님들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새벽에 직접 시장에 가서 고른 신선한 재료들로 만든 나물들, 집에서 직접 담근 김치, 그리고 정혜만의 비법이 담긴 된장찌개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식당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미연도 앞치마를 두르고 서빙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미연의 표정에는 어딘지 불만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메뉴,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미연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며 기계적으로 반찬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세련된 생활이 그리웠고 이런 시골 식당에서의 단조로운 일상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달랐습니다. 한 그릇 한 그릇에 정성을 담아내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요. 이 밥상으로 가족을 키우고 이웃들을 먹여 살렸으니까. 정혜의 마음속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손님이 많은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정혜와 미연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연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된장찌개 리필 부탁해요. 김치 좀 더 주세요. 손님들의 요청이 끊이지 않았고 미연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사무직으로 일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육체적 노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테이블에서 손님이 불렀습니다. 여기 된장찌개가 너무 싱거운데 좀 더 진하게 해줄 수 있어요? 미연이 그 테이블로 가서 된장찌개를 맛보니 정말로 평소보다 조금 연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혜에게 말하기 전에 미연은 직접 된장을 더 넣어서 간을 맞춰주었습니다. 이제 어때요? 네, 이제 좋네요. 고마워요. 하지만 얼마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도 같은 불만이 나온 것입니다. 아줌마, 된장찌개가 너무 짜네요. 미연이 당황해서 정혜를 쳐다봤을 때 정혜는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미연아, 된장간 맞추는 건 함부로 하면 안 돼. 전체 솥에 영향을 주거든. 정혜는 조용히 말했지만 미연은 창피함을 느꼈습니다.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적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미연의 마음속에는 불만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을까? 왜 이런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1시쯤 점심 손님들이 모두 나간 후 식당은 잠시 한산해졌습니다. 정혜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미연은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연이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손님들 입맛이 너무 까다로워졌어요. 그런가? 나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싱겁다고 하고 도대체 기준이 뭐예요? 정혜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미연을 바라봤습니다. 미연아, 사람마다 입맛이 다른 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맛으로 맞춰가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매번 개별 주문받아서 간 조절해야 하나요? 미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기본 맛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손님이 원하면 조미료를 더 드리는 거지. 그런 건 서울 식당에서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긴 시골 백반집인데. 정혜는 미연의 말에 조금 상처를 받았습니다. 시골 백반집이라고 해서 손님을 덜 신경 써도 된다는 식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미연아, 어디든 손님을 모시는 마음은 똑같아야 해. 네, 알겠어요. 미연은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또 다른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회사원 같은 남자 셋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아줌마, 된장찌개 정식 3개 주세요. 정혜는 평소처럼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습니다. 갓 지은 밥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 조화롭게 놓여진 한 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손님 중 한 명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맛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줌마, 이 된장찌개 맛이 좀 이상한데요? 정혜가 놀라서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이상한가요? 너무 단조로워요. 그냥 된장푼 물 같아요. 정혜는 당황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평소와 똑같이 만든 된장찌개였는데 이런 반응은 처음이었습니다. 미연이 그 대화를 듣고 있다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손님, 이 집 된장찌개는 30년 전통의 맛이에요. 인공 조미료 같은 거 안 넣고 순수하게 만든 거라서. 아,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더 맛을 내는 게 보통이잖아요. 서울에선 이런 밋밋한 맛으로는 장사가 안 돼요. 손님의 말에 미연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그럼 서울 가서 드시면 되죠. 여기는 시골이니까 이런 맛밖에 안 되나 봐요. 미연의 말이 끝나자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모두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급히 미연을 제지하려 했지만 미연은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이딴 걸 사람 먹으라고 내놨어요? 미연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된장찌개가 담긴 그릇을 가리켰습니다. 서울에선 이딴 찌개 팔지도 못해요. 그리고는 홧김에 발로 밥상을 걷어찼습니다. 쨍그랑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된장찌개가 바닥에 쏟아지고 밥과 반찬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미연을 바라봤습니다. 손님들도 정혜도 그리고 때마침 1층으로 내려온 준호도 모두 얼어붙은 표정이었습니다. 정혜는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 깨진 그릇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내가 참을 수 있는 건 내 자식이기 때문이었는데 이건 선을 넘었지. 정혜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며 조용히 뒷정리를 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손님들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급히 계산을 하고 나갔습니다. 식당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 문을 닫은 후에도 집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혜는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했지만 미연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아무 말 없이 텔레비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저녁을 먹은 후 2층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평소에는 신문을 보거나 라디오를 듣는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만수는 서재 한쪽에 있는 오래된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20년 전의 추억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 식당을 지을 때의 설계도면, 건축허가서, 그리고 각종 계약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소유자란에는 김만수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만수가 젊은 시절 건설업으로 모은 돈과 은행 대출로 지은 것이었습니다. 정혜의 꿈이었던 식당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지은 건물이었죠. 그때가 생각나네. 만수는 혼잣말을 하며 설계도면을 펼쳐봤습니다. 정혜가 원하는 주방 구조, 손님들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공간 배치, 그리고 가족들이 살 수 있는 2층 구조까지 모든 것을 세심하게 계획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만수는 서류를 정리한 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뒤져서 한 번호를 찾았습니다. 구청 건축과에서 일하는 후배 박현수의 번호였습니다. 현수야, 나야. 김만수. 형님,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는데 시간 되면 만날 수 있나? 물론이죠. 무슨 일이신가요? 부동산 양도 관련해서 좀 도움이 필요해. 아, 그런 거면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내일 오전에 시간 괜찮으세요? 그래, 내일 오전에 갈게. 전화를 끊은 만수는 다시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20년 동안 이 건물은 만수의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혜의 공간이었습니다. 정혜가 매일같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지켜온 곳이었죠. 다음 날 아침 만수는 일찍 일어나 양복을 차려입었습니다. 평소에는 편한 옷만 입고 다녔지만 오늘은 공식적인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정혜가 아침 준비를 하다가 물었습니다. 볼 일이 있어서 구청에 좀 다녀올게. 무슨 일인데요? 별거 아니야. 금방 올게. 만수는 자세한 설명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정혜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만수의 성격상 별다른 추궁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에 도착한 만수는 박현수를 만났습니다. 현역 시절 함께 일했던 박현수는 지금 건축과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을 처분하려고 해. 아, 부동산 매매요? 그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가시는 게. 아니야, 매매가 아니라 양도야. 박현수는 만수의 말을 듣고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양도요? 누구한테요? 내 아내한테. 아, 그럼 증여 절차를 밟으시려는 거군요. 그런데 증여세 문제도 있고. 상관없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줘. 박현수는 만수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단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도 하셔야 하고요. 언제까지 가능해? 서류만 준비되면 일주일 정도면 처리 가능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자. 만수는 그 자리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증여계약서 작성부터 시작해서 각종 증명서들까지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형님, 그런데
혹시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박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혜의 이름으로 다시 올려. 이 식당, 이제는 내 아내의 이름으로만 남겨둘 거야. 만수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부인분이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그래, 이 건물은 정혜가 평생 지켜온 곳이야. 이제는 명의도 정혜 것이 되어야 해. 박현수는 만수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청에서 돌아온 만수는 곧바로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일주일 후면 모든 절차가 완료될 것이라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온 만수는 서재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소유권을 정혜에게 넘기는 것은 첫 번째 단계일 뿐이었습니다. 만수는 컴퓨터를 켜고 간판 업체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간판 주문을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 간판을 주문하고 싶은데요. 어떤 간판을 원하세요? 김정의 정식집이라고 써주세요. 김정의 정식집이요? 기존 간판이 있나요? 네, 정성식당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세요? 일주일 안에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은 만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일주일 후면 이 식당은 완전히 정혜의 것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만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며느리와의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정혜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만수는 속으로 다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를 위한 조용하지만 확실한 응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밥상 사건이 일어난 지 사흘째, 미연은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식사도 거르고 있었고 준호가 가져다 주는 음식도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걱정이 되었지만 먼저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오전 새로운 간판을 설치하는 업체 직원들이 찾아왔습니다. 정혜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저희가 간판 교체하러 왔는데요. 간판 교체요? 저희가 주문한 적이 없는데요. 김만수 고객님이 주문하신 건데요. 김정혜 정식집으로 바꾸시라고. 정혜는 만수를 쳐다봤습니다. 만수는 덤덤한 표정으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새 출발이야. 이제는 내 이름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만수의 말에 정혜는 어리둥절했습니다. 30년 동안 써온 정성식당이라는 이름을 갑자기 바꾼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원래 이 식당은 내 것이었어. 이제 명의도 내 것이 되어야 해. 간판 교체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정혜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정혜 언니, 이름을 바꾸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새 간판 깔끔하네. 김정혜 정식집. 어감도 좋고. 손님들의 반응은 의외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정혜의 이름이 들어간 것을 더 친근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미연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방에서 나온 미연은 화가 난 표정으로 만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새 간판 다는 거야. 보면 알 것 아니냐? 아니에요. 왜 저한테 아무 상의도 없이 이런 일을 하세요? 미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상해? 왜 너한테 상의를 해야 하는데? 만수의 반문에 미연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저도 이 집 며느리잖아요.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가족회의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회의라. 만수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너는 이 집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었나? 무슨 말씀이세요? 며칠 전에 밥상 걷어찬 사람이 지금 와서 가족 타령이야? 만수의 날카로운 지적에 미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그때 제가 화가 났다고 해서 30년 전통의 밥상을 발로 찰 수 있는 거야? 만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소 과묵한 만수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도 이 집 며느리로서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서울 생활과는 너무 다르고, 그럼 서울로 돌아가면 되잖아. 만수의 냉정한 말에 미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저를 쫓아내자는 말씀이세요? 쫓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야. 여기가 싫으면 떠나고 여기서 살고 싶으면 규칙을 지켜. 규칙이요? 이 집의 규칙은 간단해. 정의를 존중하는 것. 그것만 지키면 돼. 미연은 만수의 말에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미연이 무슨 일이에요? 준호야, 너도 와서 잘 들어. 만수는 준호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 식당은 이제 내 어머니 명의로 넘어갔어. 건물도 사업자 등록도 모두 정의 이름으로 바뀔 거야. 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런 결정을? 갑자기가 아니야. 원래 그래야 했던 거야. 이 식당은 정혜가 평생 지켜온 곳이니까. 미연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호 명의로 넘어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상속? 만수가 미연을 쳐다봤습니다. 너는 벌써 상속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이 집은 일반적인 집이 아니야. 만수는 간판 교체 작업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이 식당은 정혜가 30년 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지켜온 곳이야.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껏 밥을 차려준 곳이고, 만수의 목소리에는 정혜에 대한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정성을 무시하고 밥상을 발로 차버렸어. 미연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남편까지 뒷짐지면 나보고 어쩌란 거예요? 미연이 준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나는 서울에서 대학 나오고 직장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매일 설거지나 하고 있으라고요? 그럼 어쩌자는 거야? 준호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요. 다시 직장 구해서 살아요. 몸이 안 좋다고 해서 고향에 온 건데. 그건 당신 문제잖아요. 나까지 희생할 필요는 없어요. 미연과 준호의 대화를 듣고 있던 만수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만해. 만수의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연아, 너는 여기서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당연하죠. 제 꿈도 포기하고. 꿈? 만수가 웃었습니다. 내 꿈이 뭔데?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밥상 걷어차는 게 꿈이야? 미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준호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선택해요. 나냐, 이 집이냐? 준호는 한참 동안 고민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연아, 그날 너 밥상을 걷어찼어. 그게 다야. 준호의 말에 미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까지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준호의 말을 들은 미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좋아요. 알겠어요. 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여기 있을 이유가 없네요. 미연은 돌아서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곧이어 위에서 물건 정리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옷가지를 가방에 넣는 소리, 서랍을 여닫는 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혜는 불안한 마음으로 만수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이렇게 되어도 괜찮을까요? 괜찮아. 진짜 가족이라면 이런 일로 떠나지 않아. 만수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가는 것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정혜에 대한 모독을 그냥 넘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1시간 후 미연이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고 내려왔습니다. 준호는 아내를 말리려고 했지만 미연은 단호했습니다. 나는 친정에 가 있을게요. 마음 정리가 되면 연락할게요. 미연아, 그냥 가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봐. 준호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미연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생각할 거 없어요. 저는 여기서 인정받지 못하는 게 분명하니까. 미연이 문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정혜는 말을 걸고 싶었지만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자신 때문에 일어났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미연이 집을 나간 후 식당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는 기운 없이 2층으로 올라갔고 정혜는 혼자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미연이 없는 일상에 조금씩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정혜는 혼자서 모든 식당 일을 해야 했지만 오히려 마음은 편했습니다. 눈치 볼 일이 없었고 자신만의 방식대로 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새로 바뀐 간판 김정의 정식집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간 것입니다.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이었는데 예상보다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30년 전통의 맛집이 새로운 이름으로 거듭났다는 제목으로 올라간 글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정혜의 된장찌개 사진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된장찌개 진짜 맛있어 보인다. 광주에 이런 맛집이 있었구나. 할머니 손맛 그대로네. 댓글들이 계속 달리면서 김정의 정식집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한 젊은 남자가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온 것으로 보아 일반 손님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텔레비전 맛집 프로그램 PD입니다. 정혜는 당황했습니다. 텔레비전 방송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뭐 특별한 건 없는데요.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정말 유명하더라고요. 특히 된장찌개가 화제라고 하던데요. PD는 정혜에게 방송 출연을 제안했습니다. 전국 방송에 나가서 정혜의 요리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전국 방송이라니.
저는 그런 거 잘 못해요. 괜찮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요리하시고 평소처럼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정혜는 망설였지만 만수가 격려해 주었습니다. 해봐. 내 요리 솜씨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좋잖아. 결국 정혜는 방송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촬영일은 다음 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미연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미연아, 잘 지내고 있었니? 네. 그런데 어머니, 혹시 방송 출연하신다는 게 사실이에요? 정혜는 놀랐습니다. 미연이 어떻게 그 소식을 알았는지 궁금했습니다. 친구가 인터넷에서 봤다고 알려줘서요. 정말 텔레비전에 나오시는 거예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연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정혜는 당황했습니다. 도와준다니? 저 마케팅 전공이잖아요. 방송 준비도 도와드리고 식당 홍보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정혜는 미연의 진심을 의심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집을 떠나겠다고 했던 미연이 갑자기 도움을 주겠다고 하니 이상했습니다. 미연아, 내 마음은 고맙지만 어머니, 제가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요즘은 방송 나간 후에 인터넷 마케팅을 잘해야 더 유명해질 수 있거든요. 미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날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혜는 미연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기도 하고 방송 때문에 다시 접근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미연아, 천천히 생각해보자. 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니니까. 네, 어머니. 그럼 제가 일단 집에 가도 될까요? 준호도 보고 싶고. 정혜는 만수와 상의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뜻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라고 해. 여보, 방송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더 중요하잖아. 미연이가 정말로 뉘우치고 있다면 기회를 줘야지. 정혜는 미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연아, 집에 와. 그리고 천천히 얘기해보자. 정말이에요? 고마워요, 어머니. 미연의 기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정혜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연이 정말로 변했을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일까? 미연이 집으로 돌아온 날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미연은 조심스럽게 짐을 정리하며 가족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준호는 반갑긴 했지만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했고 정혜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방송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미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특별히 준비할 게 있나? 그냥 평소처럼 하라고 하던데. 아니에요, 어머니. 방송은 준비를 잘해야 해요. 특히 어떤 이야기를 할지, 어떤 요리를 보여드릴지 미리 정해놔야 하거든요. 미연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경험은 없었지만 마케팅 업무를 하면서 미디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송 나간 후에는 인터넷 반응도 관리해야 하고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도 만들어야 해요. 정혜는 미연의 말을 들으며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자신이 모르는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방송 촬영팀이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카메라와 조명 장비들이 작은 식당을 가득 채웠고
정혜는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평소처럼 해주시면 돼요. PD가 정혜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촬영은 정혜가 된장찌개를 끓이는 과정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에 우린 멸치 육수에 정성껏 만든 된장을 푸는 모습, 직접 기른 채소들을 썰어 넣는 모습이 차례로 촬영되었습니다. 이 된장 어디서 배우셨어요? PD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배웠어요. 그분도 평생 이 방법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럼 몇 년째 이 맛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30년. 아니, 결혼하고 나서부터니까 40년 가까이 되겠네요. 정혜의 대답에 촬영팀들이 감탄했습니다. 된장 하나 믿고 살아온 여편네라고 놀리는 사람도 많았지. 그래도 나는 이 맛으로 내 가족을 키웠어요. 정혜의 진솔한 이야기에 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맨도 PD도 모두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이 밥상은 그냥 밥상이 아니에요. 제가 살아온 날들이 다 담겨 있어요. 정혜가 정성껏 차린 한 상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갖가지 나물 반찬들, 그리고 갓 지은 쌀밥이 조화롭게 놓여 있었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PD는 정혜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이야기였어요. 시청자들이 감동받으실 거예요. 미연은 촬영 과정을 지켜보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정혜의 진심 어린 이야기, 음식에 대한 철학,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얕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방송이 나간 지 일주일 후 김정혜 정식집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손님들이 몰려왔고 예약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인터넷 반응 보세요. 미연이 노트북을 들고 와서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 된장찌개 진짜 맛있어 보인다. 저런 정성스러운 음식 요즘 어디서 먹어보겠어. 다음 주에 광주 여행 가면서 꼭 들러야지.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고 모두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홈페이지도 만들고 배달 서비스도 시작해야 해요. 미연이 적극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배달? 우리가 무슨 배달을 해? 요즘은 멀리서도 맛집 음식을 시켜 먹거든요. 어머니 된장이나 반찬 같은 걸 포장해서 전국으로 보낼 수 있어요. 정혜는 미연의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확실히 젊은 사람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늘어난 손님들 때문에 식당 운영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혜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연이 나서서 주방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정혜가 하나하나 가르쳐 주면서 점점 늘어갔습니다. 된장간 볼 때는 이렇게 해야 해.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고. 네, 어머니. 이렇게요? 그래, 그거야. 맛을 보면서 조금씩 조절하는 거야. 미연은 정혜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전에는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했던 방식들이 사실은 오랜 경험과 지혜에서 나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손님이 잠시 뜸해진 틈에 미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무슨 말이니? 밥상 걷어찬 일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었어요. 정혜는 미연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예전의 건방진 모습은 사라지고
진정으로 뉘우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머니의 정성을, 이 집의 전통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정혜는 미연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미연아, 너도 이제 이 집 며느리야. 그리고 이 맛을 이어받을 사람이고. 미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혜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미연은 정혜에게 깊이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몰랐어요. 이 된장 맛을, 정성을, 사람을. 정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만수는 담배를 꺼내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열심히 배울게요. 어머니의 손맛을 제대로 이어받고 싶어요. 미연의 진심 어린 다짐에 정혜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 갈등이 드디어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연이 진심으로 사과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정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미연의 변화가 진짜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난 후 손님들이 모두 나간 사이 한 여자 손님이 조용히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하고 있어서 얼굴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혜는 손님인 줄 알고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하지만 그 여자는 자리에 앉지 않고 주방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연이 주방에서 나오다가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연이? 여자가 모자를 벗었습니다. 바로 미연이었습니다. 정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연이 언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것일까요? 미연아, 내가 왜 밖에서 들어와? 어머니, 저는 미연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정혜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살고 있는 며느리가 손님처럼 음식을 주문한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미연아, 무슨 일이야? 집에서 먹으면 되잖아. 아니에요. 저는 손님으로 먹어보고 싶어요. 미연의 진지한 표정을 본 정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된장찌개를 끓여주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정성스럽게 만든 된장찌개와 여러 반찬들을 상에 올려주었습니다. 미연은 한참 동안 그 음식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정혜가 놀라서 다가갔습니다. 이 맛이. 미연은 계속 울면서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몰랐어요. 이 된장찌개가 얼마나 깊은 맛인지,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가 있는지. 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울 음식들이 더 맛있다고 생각했어요. 더 세련되고 더 화려하다고 생각했고요. 정혜는 조용히 미연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먹어보니까 알겠어요. 이 맛은 단순히 맛있는 게 아니라 사랑이 들어가 있는 맛이에요. 미연은 모든 반찬을 하나하나 맛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 김치도, 이 나물들도 모두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죠? 그럼 당연하지. 저는 왜 이런 걸 몰랐을까요? 왜 이렇게 소중한 걸 무시했을까요?
미연의 진심 어린 반성에 정혜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미연아, 이제라도 알았으면 된 거야. 어머니, 저 정말 배우고 싶어요. 이 맛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미연이 정혜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처럼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되고 싶어요. 정혜는 미연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진짜로 배워보자. 새벽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을 다 가르쳐 줄게. 정말이에요? 고마워요, 어머니. 그때 만수가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미연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정혜가 상황을 설명해 주자 만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 마음이지. 나는 이제야 내 할 일 했을 뿐이야. 만수의 말에 미연은 더욱 고마워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고마울 건 없어. 이제부터 정말로 이 집 며느리답게 살면 돼.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미연은 정혜가 만든 모든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하나하나 어떻게 만드는지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이 나물은 어떻게 무치는 거예요? 참기름 조금 넣고 소금으로 간하고 마지막에 통깨 뿌리는 거야. 간단해 보이는데 맛이 이렇게 좋네요. 간단한 게 맛있는 거야. 너무 복잡하게 하면 본래 맛이 죽어버려. 미연은 정혜의 요리 철학을 하나하나 배워가며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준호도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미연아, 이제 정말 정착한 것 같네. 응, 이제야 이 집이 내 집 같은 느낌이 들어. 미연의 대답에 모든 가족이 웃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연은 정말로 새벽같이 일어나서 정혜와 함께 식당 일을 시작했습니다. 멸치 우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된장 푸는 방법, 각종 나물 무치는 법까지 하나하나 배워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잘하고 있어. 조금 더 천천히 해봐. 정혜의 인내심 있는 가르침 덕분에 미연은 빠르게 늘어갔습니다. 몇 주 후에는 혼자서도 기본적인 음식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님들도 미연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며느리분이 많이 달라지셨네요. 네, 이제 진짜 우리 며느리가 됐어요. 정혜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미연도 손님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며 서비스했습니다. 예전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손님들과 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미연이 정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우리 집 며느리구나. 정혜도 진심으로 미연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랜 갈등이 드디어 완전히 해결된 순간이었습니다. 미연과 정혜가 완전히 화해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김정혜 정식집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맛집이 되었고 연일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변화는 가족 관계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연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정혜와 함께 식당 준비를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도 정혜와 똑같이 정성스러웠습니다. 미연아, 된장간 한번 봐줘. 네, 어머니. 미연은 능숙하게 된장찌개의 맛을 보고
간을 조절했습니다. 이제는 정혜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늘었습니다.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전통 맛집의 대를 잇는 며느리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같은 사람이 인터뷰를 해도 될까요? 당연하지. 이제 넌 이 집의 진짜 며느리야. 정혜의 격려에 미연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몰랐어요. 시어머니의 요리가 얼마나 깊은 맛인지,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지. 미연은 솔직하게 자신의 변화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의 레시피를 하나하나 배우고 있어요. 단순히 요리법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음식에 담긴 사랑과 정성을 배우고 있어요. 기자는 미연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의 레시피를 정확히 배워서 이 맛을 오래오래 지켜나가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에게도 이 전통을 물려주고 싶고요. 미연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특히 젊은 며느리들이 많이 왔는데 미연의 이야기에 공감한다며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언니, 저도 시어머니와 갈등이 많아서 왔어요. 어떻게 화해하셨어요?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배우려는 마음, 진심으로 인정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미연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 주었습니다. 한편 정혜는 미연과 함께 요리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구전으로만 전해오던 레시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어머니, 된장 만드는 법도 정확히 적어놔야 해요. 그런 걸 어떻게 글로 써? 손으로 느끼는 거지. 그래도 기본적인 분량이나 방법은 적어놔야죠. 나중에 저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미연의 제안으로 정혜의 모든 레시피가 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책 제목은 정성이 담긴 밥상이었습니다. 요리책이 출간되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전국의 주부들이 정혜의 레시피로 음식을 만들어 보고 인터넷에 후기를 올렸습니다. 정말 집 된장찌개 맛이 나요. 할머니 손맛 그대로네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긍정적인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미연은 온라인 쇼핑몰도 만들어서 정혜가 직접 담근 김치와 각종 장류들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서 주문이 들어왔고 매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온라인 매출이 1,000만 원이 넘었어요. 1,000만 원이나? 그럼 이제 정말 큰 사업이 된 거네. 정혜는 놀라면서도 뿌듯해했습니다.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좋은 음식을 만들어 주시니까 가능한 일이죠.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미연이가 정말 많이 변했네. 준호가 감사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야 진짜 이 집 며느리가 된 기분이에요. 그래, 이제는 정말 우리 가족이지. 만수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혜는 미연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지만 이제 미연은 자신보다도 더 열심히 식당 일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미연아, 고마워. 어머니, 제가 더 고마워요. 저에게 이런 소중한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정성은 결국 사람을 돌린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 정혜는 옛말을 인용하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일기를 썼습니다. 은퇴 후 처음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로써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미연이가 진짜 우리 며느리가 되었고 이 집의 전통도 이어질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가족이 하나가 된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다음 날 아침 미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특별한 준비를 했습니다. 정혜가 가장 좋아하는 나물들을 정성스럽게 무치고 된장찌개도 정혜의 레시피 그대로 끓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만든 밥상 드셔보세요. 정혜는 미연이 차린 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평소에 차리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미연아, 정말 잘했네. 정혜는 미연이 만든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맛봤습니다. 어머니 맛과 똑같네요? 응, 이제 정말 내 손맛을 이어받았구나. 정혜의 칭찬에 미연은 기뻐했습니다. 그 순간 만수가 말했습니다. 정성이 밥상에 담기면 밥상은 가정이 된다. 그리고 가정은 결국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곳이 된다. 온 가족이 함께 웃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김정의 정식집은 이제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정성으로 만든 한 그릇의 된장찌개가 있었습니다. 정성은 정말로 사람을 돌아오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한 그릇의 된장찌개로 시작된 갈등이 결국 가족의 화합으로 끝나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소중한 정성들이 많이 있을 텐데 혹시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되네요. 이런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이야기를 찾아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